서울시 교육청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유치원 및 학교는 보건소 협의 후 자체적으로 등교를 3일 이내에서 중단하고 사후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간 등교 수업 일정 조정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시도교육청 등 교육당국과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도록 했던 교육부의 방침보다 자율성을 부여한 형태입니다. 강원 화천 지역의 유청소년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화천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미뤄온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된 만큼 철저한 방역과 관리 속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재개를 준비 중입니다. 9일 이후 유초등학생 338명을 대상으로 책과 놀이나무 등 17개 강좌를 시작합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특수학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온라인 수업을 10일까지 진행합니다. 등교 수업을 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은 제외됩니다. 부평구 계양구의 유치원 103곳, 초등학교 68곳, 중학교 36곳, 고등학교 30곳, 특수학교 5곳의 학생들은 원격 수업을 받게 됩니다. 경남 김해시 금동산에 100헥타르 규모의 국립체험교육 나눔숲이 오는 2024년 완공됩니다. 체험교육 나눔숲은 가족 단위 산림교육, 치유, 체험, 숙박, 산림 레포츠 같은 맞춤형 활동을 통해 건강과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곳으로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산림 분야 특화된 교육 휴양 시설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7,708억 원 규모의 2020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2회 추경안은 본 예산과 1회 추경안을 합산한 16조 7,211억 원보다 7,708억 원이 늘어난 17조 4,919억 원입니다. 1회 추경안은 올해 3월 2,395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경기 용인시는 각급 학교의 전면 개학을 앞두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1인당 5장씩 모두 13,780장의 마스크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내 352개 공사림 유치원, 초중고 교직원 모두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인천시가 지나친 소금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음식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 어린이집, 급식소, 음식점을 대상으로 나트륨 저감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판매 음식이 기준 염도 이하로 측정된 업소를 나트륨 줄이기 실천 업소로 지정하고 지정된 업소에는 나트륨 저감 업소 표지판 부착과 홈페이지에 게재해 시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남과학교육원이 올해 상반기 1일 과학 체험 교실을 도내 초등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특수학생 등 80개교 4,718명을 대상으로 본원 체험활동 대신 자체 운영이 가능한 학습 자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교육원은 1일 과학체험교실 학교 자료 제공과 활용 안내 연수를 위해 교육연구사 2명과 파견교사 5명을 해당 학교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북교육청이 6억 3천만 원을 들여 학생 수 200명 이상 300명 미만 학교 72개교와 유아교육체험센터 9곳에 발열 검사용 열화상 카메라 81대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학교의 우수한 성능의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되도록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자문을 받아 제품의 사양과 성능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동구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등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초중고 60개교에 학교 방역용 소독용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금천구는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교직원에게 방역 마스크를 19만 5천 매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KF80 마스크를 1인당 5매씩,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과 중고교생, 교직원에게 덴탈 마스크를 1인당 10매씩 지원합니다. 교육부는 학원에도 QR코드 기반 전자출입 명부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노래방, 클럽 등 8개 고위험 시설에 오는 10일부터 의무 도입할 전자출입 명부를 학원에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수도권 학교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고등학교는 3분의 2, 유초중학교와 특수학교는 3분의 1 이하만 등교하도록 한다는 지침을 정했습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브리핑을 열고 수도권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조치이며 모든 학교를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청주 오송고를 방문해 감염증 상황 속에서 한 번은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과정이고 피해가거나 뒤처져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다며 등교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새학기가 늦게 시작했고 원격 수업에 적응도 해야 했으며 학교 등교 이후 마스크를 계속 쓰는 것부터 여러 가지 생활 수칙이 많아서 예전과 같은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생들을 보면 많이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오는 17일까지 각 회원 종목 단체를 통해 2020년도 학생심판 양성교육 사업에 참여할 학교를 모집합니다. 학생심판 양성교육을 신청하면 전문 심판이 해당 학교로 찾아가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시행하고 교육을 이수한 학생은 향후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에서 운영요원 또는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수증을 발급받습니다. 충북도 교육청이 고교 전체 무상교육을 애초보다 6개월 앞당겨 고1 학생도 올해 2학기부터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도교육청은 마지막 무상교육 대상으로 남은 도내 공사립고 84곳 1학년 학생 1만 2천여 명의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로 모두 74억 원을 지원합니다. 경남 산청구는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1학년 전입생의 교복 구입비를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산청군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입니다. 또 산청군 소재 학교로 처음 전입하는 1학년 학생도 지원합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지역에 2020년 개교를 목표로 반도체 고등학교 신설이 추진됩니다. 시와 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원산면에 들어설 SK 반도체 클러스터와 기존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등의 인프라를 활용해 첨단 기술 인력을 양성할 특성화 고교인 국립 반도체 고교 신설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수능 시행 기간인 학교교육과정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22학년도 수능 예시 문항 안내에 따르면 내년 11월 18일 시행되는 수능부터는 한국사와 탐구 영역의 답안지가 분리됩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부터 한국사 영역의 답안지가 선택 과목인 탐구 영역과 분리되며 시험 중간에 걷어가는 형태로 바뀔 전망입니다. 울산시는 기부금 협의회를 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복지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만 9세에서 만 24세까지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재적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입니다.